지문 읽는데 시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원래 그래. 근데 이게 그래서 읽는 것 자체는 꾸준히 계속 긴 글 읽기를 해줘야 늘어나는 거라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느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과목들 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심히 해도 뭐 안 될 때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 유형별로 그냥 그립다. 그러니까 뭐 이번 어떠했는데 이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 자료잖아, 그치? 그러면 자료 1, 자료 2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냥 여기가 자료 1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문단이 자료 2구나. 갖고 안 읽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료 1을 활용하여 그러면 이 문단 요만큼 해.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하고 비행시간을 있네. 공중에 더 이로 있네 이렇게. 그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근데 우리 답이야. 아 정말로. 왜냐면 국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요, 중학교랑 달라지는 게 지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법작문은 지문 속에 정확하게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봐봐. 안정성, 비행 안정성 높일 수 있는 거, 종이의 두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안정성 그것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없으면 아닌 겁니다. 비행 안정성 없지? 종이의 두께는 없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럼 몇 번 헷갈렸는데? 근데 문제를 아예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래? 몰라. 적절하지 않은 걸 그것도 마찬가지야. 9번은 실수가 실력이거든,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고 체크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에다 쭉 하다가 보면 이건 없고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료 2에서 날개의 방향, 공기 흐름의 압력 차이 그 날개 방향, 공기 흐름, 압력 뭐 이런 단어를 그냥 찾는 거예요. 근데 날개의 방향이 없어요. 끝부분 위 뭐 이렇게만 했지. 그죠? 그래서 날개 방향은 뭐 애매하면 됐고 공기 흐름, 압력 근데 역시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에다 체크를 해서 좀 해주다 보면 쉬워지거든. 이게 문학할 때 특히 중요해. 응? 뭐 화자든 그렇고 문법은 괜찮았어요? 이요 11번부터 15번까지. 혹시 뭐 10번까지 포함해서 나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이런 거 있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없어요? 13번 13번이요? 요거는 뭐 상하관계 이렇게 하는데 상하관계는 원래 이제 종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이 답이 5번인데 이걸 할 때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소녀는 사람과 상하관계에 있다. 만약에 모르면 이걸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뭐 만약에 종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소녀와 사람, 이거 사람의 종류 소녀. 근데 그럼 상하관계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 체크하는 거고. 중요한 여기 이게 독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주로 하거든. 아니면 문학에서 보기에다가 문학 이론 같은 거 써놓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상하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단위관계는 이렇게 설명해, 그치? 그럼 상하관계에서 뭐 구체적인 의미 또 여기 보면 뭐 의미자질을 모두 가지며 의미자질이 하나 이상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 이상 많다 이런 의미자질의 개수 이런 것들은 상하관계랑 같은 편의 단어. 단위관계는 의미자질은 똑같이 나오는데 대리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단어들을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얘네들끼리 한 편, 얘네들끼리 한 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대립이라는 단어랑 대립을 이름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상하관계라고 하는 건 틀려요. 근데 대립하고 관련된 건 단위관계거든. 이 기준으로 나는 거. 그래서 답이 오고. 그래서 이게 수능 문제, 국어라는 게 고등국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풀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뭐 학교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사실 공부 별로 안 해도 다 풀려. 그러니까 뭐 문법 같은 게 이제 음운 변동은 여기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A, B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대. 근데 여기서 보면 음운 변동 얘기하면서 이거 봐. A와 B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이게 앞단어, 뒷단어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게 A고 이쪽은 B예요. 이렇게 쭉. 맞죠? 그 정도까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진 부분 여기는. 음운 변동은 학교 시험도 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일단 달라진 부분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게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비음화, 유음화 배운 대로 막 쓱 보고서 하다가 다 틀리는 거예요. 중학교랑은 물어보는 포인트가 달라. 그냥 이렇게 달라졌지? 된 소리죠? 이거 된 소리인가요? 아니면 됐어요. 그럼 여기 기억 맞아 틀려? B쪽의 초성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 거. 이거는 예사 소리, 예사 소리 예사. 정확히 맞죠? 다? 조금 맞으니까 기억이 하기 때문에. 그럼 B도 보면 여기에서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깎고 틀린 거. 기억이 아니니까. 왜? 기억 아니잖아. 맞죠? 기억은 예사 소리에서 된 소리인데 여기는 된 소리잖아. 여기도 된 소리. 그럼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분석하게 되는 거 그런 거고. 그 뒤에 독서 문제 나왔는데 독서 문제는 2학년 1학기 때 해요, 2학년. 근데 이게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은 지문을 미리 줘. 근데 지문을 미리 주니까 학교 생들이 이상하게 쓸데없는 것까지 막 섞어서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이제 요령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아까 화작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여기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그치? 이렇게 읽어야지 이것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이거에 따라서 효용이 다르다고 이렇게 구워놨지. 맞죠? 근데 이 효용은 이러이러한 효용이야. 항상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영어처럼. 근데 참 영어 잘 봤냐?
야, 씨, 한국인이 영어를 더 잘 못해.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한 개 어쩌고가 나오잖아. 그러면 되게 여기도 한 개 어쩌고가 나와야 맞든가 말든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개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여기는 그냥 효용이지? 또는 총 효용, 평균 효용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건 답이에요. 그리고 국어에서 뭐 내신은 안 그런데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게 이제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숫자는 똑같은 숫자가 있든가 크기 비교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봐봐 여기는 6,000원이죠? 이거 지금 A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A에서는 예산이 얼마야? 5,000원이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내용 읽으면서 이거 이게 무슨 예산 제약선이 뭐고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가 뭐고 뭐 이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그냥 여기 있는 정보를 정말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문에서는 분명히 지금 예산을 5,000원으로 잡고 거기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예산을 6,000원이라고 했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B2는 선택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게 국어인 이유가 일단은 예산 제약,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제약이야, 제약. 그럼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라는 거지 경제를 알라는 게 아니야. 경제 공부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걸 부르셔. 그렇고 물론 이제 경제 같은 거 배경지식 있으면 좀 더 쉽긴 한데 굳이 없어도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게 그래야지 국어 시험이 되는 거죠. 심지어 틀린 거 써주면 돼. 예전에 여기다가 잘못된 내용 써주고서 경제학과 교수가 따지니까 평가원에서 그랬어요. 이건 국어 시험인데요. 지문에 있는 대로 찾아서 확인하라는 거지 너네가 알고 있는 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그거는 암기할 게 극단적으로 적은 방법이기도 해요. 뭐 그런 거 그렇고 혹시 독서에서 뭐 어려운 거 있었냐? 아 저거는 괜찮았냐? 그 식물 광합성? 아니요. 근데 그런 게 제일 쉬운 질문. 그게요? 왜요? 왜냐면 안 읽었거든. 나중에 이거 연습하긴 할 건데 뭐 겨울방학 때나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 봐봐. 7번 봐봐. 이걸 할 때 항상 그 생각을 아까 편가르기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것만 잘 보면 돼. 왜냐면 답이냐 아니냐는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차이가 있어서야 아니면 똑같아서야 어떤 건 답이고 어떤 거는 답이 아니에요.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에서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차이 뭘 구분하는지만 알아놓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랑 무슨 똑같아요. 봐봐. 식물은 여기 봐봐요 그냥.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어쩌고저쩌고 광합성은 동일한데 효율은 달라져.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식물하고. 그치? 첫 문단은 대충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읽을 때 쌤 봐봐. 대충 또박또박 이렇게 안 읽지? 이게 그냥 이 글을 써놓은 대로 따라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부러 주어 부분하고 사술 부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필수 성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나서 첫 번째 문단의 끝에 여기가 되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하고 광합성 방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랬지? 그래서 이들의 광합성 방식 그거를 뭐 일반적인 식물하고 대비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해서 보니까 있네요.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여기 있어. 주로 일어나 명반응 안반응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나머지는요 문단의 시작에 한 두어 줄, 끝에 한 두어 줄 정도를 읽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진지하게 보시는 거? 그거 안 봐도 돼. 해보지 마. 괜히 이런 거 열심히 봐봐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안 돼요.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뭐 아니면은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너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이해하는 게 이걸 또박또박 정확하게 다 읽어서 이해하는 게 그게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그건 대부분 이해가 아니에요. 시작하고 끝을 먼저 보는 게 이해지. 이게 제일 중요해. 소설을 보든 뭘 보든. 그래서 시작 부분에 조금 봤더니 명반응, 안반응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대. 그럼 우리는 이것만 찾아요. 여기 봐봐. 명반응, 안반응 나눴지? 이제 구분하는구나 이 사람이 뭐를. 작가가 뭘 구분해서 명반응 찾고 그다음에 안반응 찾는 거야. 마침표 있는데. 안반응이 없어요. 그치? 그럼 여기 있네. 안반응. 그래서 안반응은 뭐 포도당 생성하는 거래. 됐어. 그냥 좀 넘어가고요. 끝에 보니까 C3 식물이라고 부른대. 여기까지 C3 식물. 그런데 C3 식물은 한계가 있대. 그치? 그래 놓고 여기까지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애가 있대. 그건 C4 식물. 그죠? 그래서 얘가 그럼 C4 식물 두 개의 혈관에서 진행된대. 그럼 두 개니까 뭐야? 이것도 혹시 구분하는지 보는 거야. 첫 번째 되게 길어요. 그치? 그러면 두 번째가 어디 있는지 정도만 찾고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또 첫 번째는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쉼표, 마침표 그 다음에 여기 마침표 이렇게 해서 앞뒤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두 번째 공간이 따로 안 나오죠.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 문단 C4 식물의 비율은 5%에 불과한데 광합성량은 많아. 그래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대. 기대까지 나오고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은 어디 나왔을 것 같아? 그냥 광합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광합성 설명하고 그 다음에 끝에서 뭐라고 나왔어? 첫 문단 끝에서 일반적인 식물과의 차이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명반응 다음 문단 안반응 맞죠? 그 다음에 안반응이 끝에 C3 근데 한계가 있대서 그 다음 문단 C4 마지막에 정리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이해야. 네. 나중에 독서 시험 볼 때도 이걸 외우는 거야 내신에서. 쓰잘데기보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그냥 이런 광합성 일단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없으면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 광합성을 하는 목적. 자 광합성 그치? 하는 목적. 왜 하냐? 왜 하냐고, 왜? 광합성하는 목적. 여기 보면 광합성을 통해서 뭐 한다고? 여기 이렇게. 이건 화살표인 거지.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포도당 생산. 이번에 C3 식물과 C4 식물 이름에 담긴 의미는 C3는 여기 있겠죠? 그렇죠?
여기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이걸 고려하여서. 그럼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 C4 식물도 여기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C4 식물 지저분한데? 하여튼 여기 있네요. C4 식물에서 이름 여기 있네. 이름이랑 다른 거 찾는 돼요. 그 다음에 C4 식물 광합성 방식 진화 과정. C4 식물 여기 맞죠? 진화 또는 과정이니까 이건 과정은 이제 순서 지칭하는 말고 먼저 나중에 그 후에 이런 거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야 그냥. 과정하면 딱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있냐 없냐? 과정 순서를 나타내는 거는 진화. 진화는 단어가 쭉 찾아가. 없죠? 그럼 답이 틀려요. 3번이요. 그 다음 32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그랬어. 기억 니은 명반응 안 반응. 그치? 자 여기 보자. 기억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이산화탄소 찾아봐요. 그치? 저 뒤에는 안 반응이야. 저거 말고 일단 여기 있어. 이산화탄소 필요로 한다 있었어. 없죠? 근데 여기는 안 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겠지. 맞니? 그러면 봐봐. 기억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확인 안 됐죠? 근데 아까 저기서 니은과 달리 근데 니은이 안 반응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맞지? 이거 틀렸네요. 없으면 건너뛰고 중요한 겁니다. 없으면 건너뛰어야 돼요. 반대되는 걸 찾으면 틀린 거고 똑같은 걸 보면 단어에다 체크하고. 오케이? 그럼 같이 해봐 그냥. 그게 좋아. 넌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 같이 체크하면 똑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하기 잠깐 빼고 산소 활용, 물의 분해. 귀찮아 씨. 그럼 여기를 봤는데, 그치? 여기를 봤는데 또 니은까지 가는 거 귀찮아서 선생님은 그냥 건너뛸게요. 산소 활용은 여기도 있는데 물 분해는 모르겠어 안 봤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억은 산소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여기 부산물, 산소 있지? 그러면 3번에는 그 앞부분만 산소가 부산물로 이렇게. 기억은 산소, 부산물로 생성. 됐지? 4번에 마찬가지로 기억은 물을 재생하는 반응. 물 재생. 기억에서 재생이라는 거 봤냐? 맞죠? 그럼 건너뛰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기억 빛의 세기가 강하면 반응 활성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있죠? 빛의 세기 여기. 빛의 세기. 여기. 근데 여기 명반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그랬으니까 명반응. 빛의 세기가 되면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기계 빛이 강할수록 반응 활성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산소 활용, 물의 분해. 산소 활용, 물 분해. 여기는 산소가 아니라 뭐 써? 이산화탄소. 맞니? 그 다음에 물의 분해? 야, 물이 생긴대. 물이 분해되는 게 아니고. 산소랑 물 하는데 산소는 없고요. 이산화탄소만 쓴대요. 그 다음에 물은 분해되는 게 아니라 생긴대요. 그럼 반대잖아. 그럼 이건 틀린 겁니다. 물이 생기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그럼 이건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치? 니은은 물의 분해가 아니에요. 산소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 물의 반응. 자, 물. 여기 있네, 부산물. 있지? 그러면 답은 3번. 그 다음에 디귿의 원인? 이렇게 돼 있지? 자, C3 식물은 기온이 높으면 효율이 저하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자, 이때 광합성 효율 저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관계가 돼 있어? 기온하고 관계돼 있는 거 맞니? 또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광합성하고 관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나오는 부분을 찾든가 광합성 나오는 부분을 찾든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거 이거 기온 나오지? 저기 봐봐. 기온이 높으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그랬지? 그럼 이거 디귿의 이유는 뭐야?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어서야 정말. 또는 기공을 열지 않기 때문에인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게 있어 없어? 없죠? 기공. 이 봐봐. 기공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열면 배출되므로 기공을 열지 않는다고 했어. 기공하고 관련된 게 있는지 봐봐. 선택지 중에. 3번 하나 있잖아. 그래, 그래. 근데 거기는 기공을 통해 배출되는 게 늘어난대. 야, 기공을 닫으면 늘어나겠냐? 그치, 그건 틀린 겁니다, 그냥. 3번은 틀린 거고. 어쨌든 비슷한 게 없죠. 그러면, 막,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길 갈 거예요. 이게 밑줄 긋고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했을 때 푸는 방법도 있거든. 뭐,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찾을 때 가까이 있는 거를 다 못 찾았잖아? 그러면, 일로 갈 겁니다. 여기서 뭐 나올 거냐면요. C3 식물 설명하는 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봐봐. 암반응 켈빈회로를 통해서 진행돼. 맞죠? 여기까지가 켈빈회로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춰져야 된대. 그치?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대. 있잖아. 여기랑 똑같지? 그러면 여기 비슷한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럼 나머지만 잘 맞으면 돼. 광합성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아까 포도당 생산이라 했지? 여기 포도당 생산 있네요. 하얀불. 포도당 생산에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건 광합성에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빨간색끼리 같은 거. 그죠? 그러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여기 보면 적정한 온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이게 이유야 또. 자, 이산화탄소 결합 비율이 낮아져서. 그럼 2번에 이산화탄소 농도 옅어지는 거랑 3번에 이산화탄소 양 줄어드는 거랑 맞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자. 해볼까? 이렇게 여기까지 맞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야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옅어지냐? 온도가 올라가면? 말도 안 되지. 이거 듣도 못한 얘기죠. 근데 켈빈회로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여기까지 자르는 거야.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어떤 이산화탄소? 켈빈회로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이거 C3 식물이랑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있죠?
켈빈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쓰게. 그럼 쟤는 그냥 맞는 거야. 그래서 5번이에요. 그리고 33번이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A, B가 뭐겠어. 그냥 A는 C3 식물이고, B는 C4 식물의 첫 번째 공간인 거고, 맞죠? C4 식물의 공간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됐니? 그럼 봐봐. A는 뭐예요? C3 식물이 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 4번의 답만 봐봐.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 자, RUBP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야 돼. 이거 RUBP로 재생되어서 남은 애가 이걸로 재생되어서 이산화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맞죠? 그래. 하잖아요. RUBP로 재생되어서 남은 애가 쓰이고 남은 애가 RUBP로 재생되어서 이산화탄소와 결합. 그럼 앞부분은 맞아요. 오케이? C에서는요. 4번의 C의 켈빈 회로에서는 이러는데 C3 식물 쪽에 그치? 여기서 이제 찬찬히 찾아가는데 책만 보세요. 여기에서 책만 봐, 책만. 이 주부 첫 번째 구간 나왔지. 그러고서 쭉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가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공간이니까 C야. 그래갖고 여기에서 켈빈 회로 있고 그래서 PEF가 있어야 돼요. 요만큼은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있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그래 답이 4번이에요. 이거 문학할 때는 문단 위치만 보고서 하기가 힘들어요. 문단은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은. 근데 문학도 기본 발상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글을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구조 언어학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걸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썼는지 아냐? 챗GPT가 써요. 챗GPT가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규칙을 졸라 많이 넣어놓고 수백 개의, 수억 개의 글을 갖다가 막 주면서 네가 알아서 거기서 공통점 찾아라 이런 거. 진짜로.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지. 이 단어에다가 걔네들은 그 숫자를 붙여. 1번, 2번, 3번, 식물이니까 2번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인다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갖고 1번, 3번 단어 나올 때 대답은 다음 문장은 뭐 7번, 24번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건데. 근데 걔네들 사람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몰라. 이해하는 것처럼 안 보인다고? 저를 죽으려고 그러는 거 같죠? 뭔데 이거는? 그래서 아이스트 시큰한 거. 세번 다. 컴퓨터 타고 뭐 끈적끈적하지 않아? 그러면? 네. 민감대로 하는데 하여튼 새콤하게만 잠게. 힘들어. 원래 곱슬이냐? 아니면 파마한 거냐? 어디 가요? 파마를 머리에 가지고. 하나를 아, 그래. 그래서 챗GPT도 사실은 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챗GPT처럼 아주 많은 규칙을 다 외우거나 또는 단어의 순서까지 다 외우거나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갖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좀 다른 방법도 있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그냥 틀린 거. 이제 켈빈 여러분 여기 있고 페이펜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틀린 거. 그래서 이게 문단이 구분들이 이렇게 잘 돼 있잖아. 네. 그렇지? 과학 지문은 되게 그렇고. 그러면 쉬워요. 뭐 앞에 내용 우리가 뭐 읽은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푸는 거구나 하는 것만 알고 나중엔 뭐 다음 모의고사 볼 때 어차피 시간 모자랄 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요. 자 그건 그렇고 문학을 해야죠. 문학은 잘 맞았냐?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었냐? 네. 아니에요. 순서 있어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는 거라 그냥 쫙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좀 시간이 부족한 애들은 문학 먼저 풀고 나중에 이렇게 하거든. 굳이 어쨌든 우리 다 풀 거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지문 중에 시험에 뭐 출제한다고 한 지문은 없죠? 네. 자, 봐봐. 소설이죠. 따옴표가 있는 대사 빼고 첫 문단 정도는 싹 중요하게 잘 못 읽었고 특히나 따옴표 없는 서술 문단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얘는 좀 너무 많아서 일단 봐봐. 황씨는 바빴다. 황씨의 상태예요. 쭉 대충 눈을 쭉 감싸도 중요한 건 장돌뱅이로 나갔다. 끝이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렇죠. 별말 없으면 황씨겠죠. 그럼 황씨의 행동이에요. 매장치기가 뭔지 몰라도 그냥 했다니까 뭐야? 행동? 그치?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 그러면 상태. 그치? 인물의 상태. 잠깐 따옴표 나오고 잘 돼 나갔었다. 잘 됐대요, 공장이. 그럼 상태. 재미가 들락거렸대. 재밌었다. 그럼 뭐요? 심리. 맞죠? 이런 판세, 이런 형태, 아니 맞아, 형태. 이런 상황으로 돼 있었던 거였다. 그럼 이거는 여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었던 거였다. 뭐야 너? 판단이에요. 그랬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치? 판단이 약간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고요. 해봤겠냔 말이다. 야, 설마 해봤겠냔 말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속마음을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맞니? 그럼 봐봐. 이게 지금 황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3인칭이야? 야 1인칭은 나라고 나와야 된다니까. 나, 너, 우리, 저 이렇게. 그는 뭐 황씨는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뭐야? 3인칭. 이렇게? 3인칭인데 아까 생각 나왔었지? 심리가 생각 나왔죠? 그럼 3인칭 무슨 시점? 전지적 시점. 이게 다른 말로는 전지적 작가. 왜냐면 3인칭 이퀄 작가 시점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전지적 작가는 따옴표 없는 서술 문단에 자기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써놓으면 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개입. 그렇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서술자가 개입했다고 되고 아니면 이거를 서술자가 황씨의 속마음 같은 거를 대놓고 이렇게 옮겨줬다고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건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치? 그럼 황씨를 중심으로 해서 황씨의 속마음까지 대변하고 있는 거네, 얘가. 맞죠? 그래서 이거를 서술자가 개입했다고 해도 좋고, 아니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다 해도 좋아요. 됐니? 뭐 아니면은 줄거리 읽고 여기 뒤에를 다시 봐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모의고사 한정인데 네. 모의고사에서 단어 뜻풀이나 줄거리는 왜 써주냐면 여기서 문제 냈으니까 써주는 거. 문제 안 내면 안 써줘. 네.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줄거리는 항상 읽었다고 치고 이렇게 쫙 대충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보면 여기도 추측한 것이다. 심리예요. 생각. 그런 셈이었다. 짐작이니까 역시나 심리. 내면이죠. 그러면 1번 서술자가 전에 들은 사건? 전에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 다 안 읽었으니까 몰라요. 근데 심리 나왔잖아. 그럼 객관적이 아니야? 아니에요. 객관적인 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하는 것만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응? 뭐가 나오면 안 돼? 객관적으로. 뭐가 안 나오는 거야? 심리. 그래, 심리 같은 거 안 나오는 거. 판단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치? 뭐만 나와야 돼? 사건. 사실. 그럼 사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알겠니? 근데 저기는 심리 나잖아. 네. 그럼 객관적은 틀렸지? 네.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건너뛰고 객관적 하나 단어 틀렸어요. 2번. 그래요. 2번. 오케이? 직접 안 써? 했어요. 근데 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단어를 쭉 체크하다 보면 그래 답 나와. 그리고 23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것도 봐봐. 누가 뭐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그치. 이런 거는 속마음에 관련된 거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 네. 그런 거는 되게 서술자가 대놓고 써주든가 아니면 따옴표 안에서 인물의 말을 통해서 찾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물의 행동 위주로. 자, 황 씨는 매장치기를 했다. 매장치기를 찾아 그냥. 그치? 여기 있어요. 이게 황 씨는이니까 황 씨가 나오는 건 찾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나와서 그냥 보고 쭉 읽다가 매장치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소창직 직종 뭐죠 하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여기 쭉 그냥 찬찬히 읽으면서 찾는 겁니다. 소창직 직종입니다. 잘 됐대, 그치? 그럼 순서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했다? 여기 잘 됐대.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하려면 어려워지는 게 어디 나와야 돼? 그래요. 시간적으로 앞에 나와야 돼요. 네. 이건 틀린 겁니다. 좀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 봐봐. 만약에 이게 거꾸로 과거 사건이 뒤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쫙 가다가 이렇게 따옴표 없는 문단 중에 하나 들여쓰게 될 거야. 여기 볼 거야.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뭐가 바뀌는 거라고? 어? 아, 야, 그거 안 봐도 돼. 유빈아, 이게 되게 중요해. 문단, 서술 문단 이렇게 하나씩 들을 수도 있지. 보통 대부분 두세 줄 안에 나와요, 시작할 때. 여기 뭐가 나와야 된다고?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이 나와야 장면이 바뀌는 거라고. 근데 얼렁뚱땅 과거 얘기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회상이 있다거나 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전에 그 얘기했던 걸 기억나? 선생님이 여기서 나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준다고 치자. 내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자, 지금 우리 과거 회상 나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근데 여기 과거 회상 장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내용에 과거가 있다고 해서 과거 회상 장면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게 시간이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있는지 봐. 근데 여기 그다음 쫙 위에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보면 되거든. 없어요. 그럼 다 시간 순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린 거야. 어려워지는 게 이 뒷줄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그 사업 기울어지는 거 있어. 한참 뒤야. 시간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확실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4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그런데 기억이 쉽냐? 니은이 쉽냐?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니은의 앞뒤를 볼 겁니다. 상황 줄거리 읽었다고 치고. 자, 여기.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탄식이거든요. 이런 거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소설을 정독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이 상태에서 니은 뭐 갈등 조성 안 하죠? 5번. 5번 니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맞죠? 근데 자신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안 읽었잖아. 니은 죄책감? 죄책감 있어 없어? 없어요. 특정 행위 하죠. 탄식이 거듭이었 탄식했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있는 거 없죠? 네. 알고 있는 지식 활용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치?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모르겠고요. 서로 협력하는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위에는 갈등 조성 안 하니까 니은과 달리는 맞고요, 선생님. 이 상태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든가 이제 기역으로 가든가. 좀 더 올라가서 더 읽을래? 기억 갈래? 기억. 여기요? 그럼 직공. 여기도, 그치? 사업이 이렇게 기울어가는데, 그치?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딸린다는 기별이 잇따랐다. 직공으로 부르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다. 공임을 배로 올려주든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든가 하라는 것이었다. 노임을 배로 인상해가면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대충 이 정도까지 보고 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죠? 쌈 붙이는 거 갈등 조정 쌈 붙이는 거 모르겠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하는 이 사람들 협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업과 달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정에 호소한 적 없어요. 그치? 네. 그건 아니에요. 기업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동기가 되어서 특정 행위를 한대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특정 행위는 했죠? 뭐 해달라고 해서 놓아주든가 하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임금을 배로 올려주든가 모르잖아. 그러면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꼭 이렇게 자세하게 쫙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애들이 제일 어려워. 독서든 문학이든. 근데 실제로는 다 읽어보면 답은 3번인가? 2번이네요. 2번. 니은은 협력하는 게 그 중간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서로 죽겠다는 것도 근데 이제 직공은 협력하지 않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25번은 쉬워요. 사업 실패, 그냥 사업 실패 첫 문단에 사업 실패 부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 황 씨의 안 좋은 감정이 나타나 있는 거 맞고. 사건의 과정 나타나 있고요. 문제 상황에 대한 중심인물의 행동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세태에 대한 관심,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황 씨가 관심 보이는 내용은 없어요. 갖고 오거든요. 사업 실패 보면 그 앞부분에 여기에 공단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읍내 공업단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해지니까 애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거야.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예요. 이건 많이 맞았냐? 이쪽은? 음, 야, 가시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네, 시험 볼 때. 읽었어. 그럼 대충 기억나요? 네. 그럼 여기 봐봐, 칠판. 수미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틀렸고요. 네.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니까 명사로 끝나는 행, 있어요. 있어요. 여우는 뭐 그렇겠지, 뭐 시니까. 네. 소재의 나열. 3개 이상의 나열이에요. 없죠? 네. 계절. 계절적 이미지. 있죠? 여름이네요. 자,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야, 말을 건너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네. 그래, 상대를 언급한 게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나랑 꼭 같이 안 있어도 돼요, 일단. 대화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말을 건네는 건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건네면 되거든요. 음, 그죠? 상대방, 없어요. 없죠? 남는 거, 2번, 4번 2개 맞니? 나에서 끝에 명사로 끝나는 거 있는 쭉 뒤져. 없었어요. 그러면 계절은? 있어요. 그럼 4번이네요. 네. 됐지? 네. 그 다음에 A, B, A는 어디야? 기차. 기차. 자, 거기, 이게 지금 이 화자가 지금 기차 타고 있는 건 알지? 네. 그럼 됐어요. A. 이거. 어? 이거 5번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과거가 없고, 네. 그치? 그 다음에 화자, 안 좋은 감정. 맞고, 이거 하나 이렇게 그냥. 맞죠? 화자가 그 좋은 감정 아니지? 네. 내적 갈등은 애매하면 건너뛰도 돼요. 사실 이게 보이는 치고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이걸 내적 갈등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보면 B 여기 2번 봐봐. 1번은 틀렸지. 네. 2번만 B 이상적 완벽하게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거긴 안 좋지? 네. 틀렸고 B 자족이 뭐야? 이 단어는 아닌데 사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네. 그 좋은 거지? 네. 그럼 확실히 틀렸죠? 네. 그럼 남는 거 뭐? 음, 그래. 그래서 의외로 별 고민 없이 풀 수가 있어, 이거. 근데 내적 갈등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를 하려고 들잖아?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려워요. 고1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사실 고3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적 갈등이 뭐라 그랬어? 내적 갈등이 뭐야? 뭐냐니까. 깜짝할 야, 이. 뭔데? 고민하는 아, 야. 무슨 고민? 내적 고민. 아, 이 진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반대로 얘기해. 아니다. 간접적으로. 야, 봐봐. 아이씨. 보면, 외적 갈등은 왜 외적 갈등이냐면, 나가 있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 말이 안 맞아. 생각이 달라. 또는 나하고 사회. 내가 뭘 하려는데 사회가 안 도와줘. 또는 운명, 자연 이런 것들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네. 근데 이것들은 다 내 몸 바깥에 있지. 그래서 외적 갈등이야. 외부와 갈등한다고 해서. 그럼 내적 갈등은 어떻게 갈등하는 거야? 나랑 나. 왜냐면 나는 둘 다 내 몸만 바깥에 있어. 그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 몇 개? 2개인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사병, 악마병 이거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만화에 나오는 그 천사, 악마 나오는 게 뭐라고? 그 내적 갈등이라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 중이야. 네. 그래서 어느 것을 먹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치? 나는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행동으로 표현했죠. 네. 근데 이거 내적인 갈등이야 아니야? 맞아요. 근데 속으로는 안 하지만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선택의 고민 같은 거 아니면 자기 분열 이런 겁니다. 이게 왜 내적 갈등을 생각했냐면 이 시에서 본 이 여자가 나이력이라는 작가가 보기에도 나오는데 암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선고받고 기차 타고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야. 그래갖고 바깥에 보니까 바깥은 막 풀어 생명력이 넘쳐. 근데 나는 그거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우울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눈에서 즙이 나온대. 연두빛 즙. 그 눈물일 텐데 중요한 건 내 몸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연두색이 나왔다는 거야. 아까 우리 편가르기 얘기했죠? 네. 시나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눈에 밀어넣었다. 보니까 여름 들판은 어때? 요래요. 그치? 연두는 나한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나하고 연두는 달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색깔 있는 것들, 그래서 좋은 애들, 생명력. 그럼 나는 반대로 죽어가는 존재. 그래서 암호라는 거. 자기가 벌어졌다고. 우리 몇까지 나와요. 맞니?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내 눈에 이렇게 연두가 됐지. 네. 눈물은 원래 좋은 거 나쁜 거야? 안 안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로 바뀌어? 좋아요. 연두 좋은 걸로 바뀌어 있었지.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생명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몸 안에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래서 내적 갈등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고인이 어떻게 해석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고. 그럼 여기서 기차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역할? 궁극적으로. 이동수다. 에라이트. 네가 국어는 있잖아. 네가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글쓴이가 뭐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나 안 하나.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그치? 생명, 그지? 생명력을 주기 위해. 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대비해서 내 상태를 그치? 부정적으로 그지? 깨닫게 하는 매개체 맞니?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야 끝에 주제 있는데 맨 끝에 궁극적으로. 네. 그럼 뭐 하게 하는 거야? 희망을 갖게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내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재인식하게 하는 거. 개인식. 내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케이? 요 끝에 있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궁극적이에요. 네. 다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인 건 주제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 볼 때는 주제는 외워요. 달달달달. 그리고 아니면 그냥 끝에 있는 걸 먼저 잡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하면 되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뭐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야 얘의 역할 이거 하고 나서 좋아 안 좋아 지금 보니까 안 좋아요. 근데 2번은 좋게 나서 나쁘게 나서 틀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쉽게 풀려야 돼. 국어는 쓸데없이 막 어렵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거 생각하느라 고민하는 거야. 자, 첫째냐? 네? 너 첫째야? 왜요? 아니, 대답을 해줘. 첫째야? 아니야? 맞춰보네요.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 첫째냐고 물어봤잖아. 맞춰보네요. 어차피 첫째일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야? 혼자예요. 혼자야? 왠지 나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대자고. 그때도 누가 그랬거든. 맞춰보세요. 너 아니야? 왠지 너일 것 같은데.
아니, 보통 맞춰보세요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도 봐봐,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것만 잘해도 돼. 그러니까 항상 문학은 주체, 대상, 시간, 장소, 순서. 그리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문제가 풀려요. 여기도 봐봐라, 이렇게. 대비라고 했는데, 야,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 좋은 거 나쁜 거.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특정 대상, 나랑 대비되는 특정 대상인 거야. 이게 안 좋은 거면, 그치? 안 좋은 거면 대비되는 나는 어때야 돼? 좋아야 돼. 근데 자기가 좋아요, 지금? 그쵸? 그냥 그래서 틀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은 이게 잠깐 시간 봐봐요. 고2 애들 거 문제 하나 잠깐 보여줄게요.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보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 보기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것에서까지가 근거고 요거는 해석이고, 그치? 그래서 이 해석은 일단 여기 보기에 있는 해석이어야 해요. 왜냐면 이 보기는 그러라고 준 거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쭉 해석이 다 맞으면 이 근거랑 해석이랑 이걸 잘 연결을 잘 시킨 걸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할 때 뭐 보기를 참고하든 뒤에 앞에 지문을 참고하든 어쨌든 짝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봐봐, 가계보가 족보야.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가계보를 이렇게 표현했대. 그럼 족보가 속물화됐대. 맞죠? 이렇게 하면 연결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니까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때 당시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과거나 미래인가. 근데 과거나 미래면 틀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라고. 이거는 내신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봐봐. 여기만 이렇게 읽어볼까? 나의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부한테 감사 편지를 쓰려고 식모한테 고급 타이프 용지를 사오라고 했어. 비싼 종이. 근데 식모는 이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가난해서 못 배웠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값싼 이상한 딴 종이를 사온 거지. 근데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속물성을 확인하고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식하고 그리고서 편지 쓰는 건 멈추고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반성의 매개체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여기 볼까요? 이 앞부분은 여기다 똑같아. 아까랑. 앞부분은 어디서 이렇게 잘라갖고 성시보가 족보고 성시보가 필요치 않아요. 그럼 족보도 부정이야. 그리고 족보는 인습일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저기 보기에 바로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를 부정하면 인습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족보는 인습이지. 이렇게 수학 같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수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뒷부분은 해보니까 아까처럼 이게 족보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연결할 때 힌트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여기에서 이런 걸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끝에서 끝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뭐뭐라는 무엇에서 무엇을 어찌어찌한 뭘로 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치? A를 B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는 거래. 네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우선 그래놓고서 사오는 거 사올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그거는 잘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안 나오거든 사실. 근데 요거에서 부정적인 모습 그럼 이 사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잡아. 이게 누구? 나의 나쁜 모습이야. 그럼 사올 수밖에 없는 것도 누구의 행동이나 말이어야 돼? 나. 근데 아까 미룡천에 사오는 건 누구 거였지? 누구 행동?
그러니까 이 행동은 친모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 틀린 게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게 사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왔던 밀용 인찰지에서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밀용 인찰지에서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위에 보기도 나왔지만 밀용 인찰지 결국 내 거거든. 내가 편지 쓰면서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도 이렇게 순서만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헷갈려. 특히 학교생들이 어려운 문제 낼 때 이런 해석을 이렇게 길게 써주면서 말을 일부러 헷갈리게 써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습관적으로 끝에서 끝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안 낚여.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셋. 그렇고. 윤선도의 반응은 이해되지?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한 장짜리 갖다가 유교, 도교 부분만 해도 빨리 외워야 돼. 학교 선생님들 시조 같은 거, 뭐 보기 같은 거 갑자기 집어넣고 그럽니다. 됐어? 그럼. 그리고 수필은 끝부분이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뒤에 거두 개는 다 못합니다. 되게 많이 어렵지 않아? 선생님, 이거